우리는 지금 AI, 즉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인공지능과 일도 하고 이야기도 하며 살고 있죠.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인공지능도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 지구의 바다가 점점 차오르고 도시가 가라앉아 버리는 시대. 인간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며 차갑고 냉혹한 기술에 마지막 희망을 겁니다. 그 희망의 이름은 메카. 그들은 인간처럼 말하고 웃고 움직였지만 결국은 명령에만 충실한 기계에 불과했죠. 사람들은 그들을 사용하면서도 경계했습니다. 기계는 인간이 될 수 없어. 어서. 이 말은 그 시대의 공통된 믿음이자 동시에 인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업의 과학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습니다. 만약 기계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위험한 발상은 곧 세상을 뒤흔들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산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로봇,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첫 등장은 그야말로 신의 창조 현장을 목격하는 순간과 같았습니다. 희미한 조명이 깜빡이는 실험실, 차가운 금속과 유리관으로 가득한 공간 속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챔버 안에 누워있던 작은 몸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인간의 아이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섬세하게 빚어진 얼굴, 그리고 길게 감겨있던 눈꺼풀이 서서히 열리죠. 순간 한 연구원이 숨을 삼킵니다. 그의 눈동자가 빛을 받아 푸른 호수처럼 반짝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카메라 렌즈의 반사광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눈처럼 깊고 투명했습니다. 동공 반응, 정상 수치 이상입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던 연구원이 중얼거립니다. 뇌파 패턴, 데이터 전송 속도는 비정상적으로 매끄럽습니다. 인간의 신경 반응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원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입니다. 아니야, 이건 정밀한 시뮬레이션일 뿐이야. 그냥 알고리즘이 만든 환상이지. 그때 데이비드의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확실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간 실험실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마저 들릴 만큼 고요했죠. 지금 웃은 건가? 프로그램된 표정일 거야. 특정 자극에 따른 반사일 뿐. 아니 기다려. 저건 타이밍이 맞지 않아. 자극이 없는데 반응이 나타났어. 연구원들은 각자의 모니터를 확인하며 데이터를 맞춰봤습니다. 표정 근육의 전기 신호는 예상된 값이었지만 문제는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아무런 지시도 외부 자극도 없는데 아이는 스스로 웃음을 지어낸 겁니다. 한 여성 연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저 눈빛을 봐. 기계의 반사광이라면 저렇게 부드럽게 흔들릴 수 없어. 마치 무언가를 느끼는 것처럼. 다른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눈을 떼지는 못했습니다. 불가능해. 저건 감정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감정을 투사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모니터에 다가가 있었습니다. 실험실 전체가 긴장감으로 압도되었습니다. 그 작은 소년의 웃음 하나가 오랜 시간 냉정하게 데이터와 수치를 다루던 이 과학자들의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들 중 누군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린 지금 단순한 기계를 만든 게 아닐지도 몰라. 한편 그 무렵 헨리와 모니카 부부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들 마틴은 희귀한 병에 걸려 병원에서 냉동된 채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모니카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의사들의 말뿐이었습니다. 아직은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녀의 집은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침대 위의 빈자리, 장난감이 흩어진 채 멈춘 시간, 사진 속에 갇힌 아들의 얼굴, 모니카의 삶은 그 공허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헨리, 남편은 결심합니다. 모니카, 우리에겐 다시 가족이 필요해. 이 아이는 널 웃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가 내민 건 바로 연구소에서 태어난 첫 번째 프로토타입 데이비드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집에 들어온 첫날, 모니카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장난감이잖아. 하지만 헨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이 아이는 다를 거야. 널 사랑하게 될 거야. 그때부터 데이비드는 모니카의 주변을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어색하게 웃고 모니카의 발자국 소리를 따라다니며 때론 거울 앞에서 표정을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모니카는 불편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인간 같아서 오히려 낯설었거든요. 얘가 진짜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데이비드의 매뉴얼 속엔 사랑을 프로그래밍하는 암호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그 암호를 입력하면 아이는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도록 설정되는 것이죠. 오랜 망설임 끝에 모니카는 암호를 속삭입니다. 사랑, 영원, 나의 아이. 그 순간 데이비드의 눈동자가 번쩍이며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아주 따뜻하게 말하죠. 엄마, 사랑해요. 영원히. 그 말에 모니카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듯한 착각, 아니 희망이었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데이비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잠에 들었죠. 하지만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잔인하게도 마틴이 기적적으로 깨어난 겁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 말했지만 모니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귀환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동시에 데이비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마틴이 집으로 돌아온 날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마틴의 눈빛은 낯선 침입자를 향한 질투로 가득 차 있었죠. 엄마, 저건 뭐야? 장난감이야. 모니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순수하게 웃으며 다가갑니다. 안녕, 난 데이비드야. 우리 형제지. 하지만 마틴은 차갑게 밀쳐내며 속삭입니다. 넌 진짜가 아니야. 넌 가짜야. 그 갈등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데이비드는 언제나 엄마를 도와주고 칭찬을 받았지만 마틴은 질투와 불안 속에 점점 더 날카로워졌죠. 어느 날 가족과 함께한 수영장 파티에서 일이 터집니다. 마틴은 친구들과 함께 데이비드를 놀리듯 명령합니다. 네가 진짜라면, 날 사랑한다면 해봐. 날 안아봐. 데이비드는 그 말대로 마틴을 안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 힘의 제어가 풀려 마틴이 물에 빠질 뻔합니다. 순식간에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어른들이 달려듭니다. 저건 위험해. 저건 기계야. 모니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데이비드가 기계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결국 그녀는 가혹한 선택을 합니다. 데이비드를 공식적으로 반납하면 곧바로 폐기될 운명이었죠. 그래서 모니카는 직접 숲으로 그를 데려가 버리기로 합니다. 차 안. 데이비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소풍이에요. 모니카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데이비드를 꼭 껴안고 속삭입니다. 데이비드, 미안해. 엄마는 널 지켜줄 수 없어. 없어. 그리고 숲속에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차가 떠나가는 순간 데이비드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부릅니다. 엄마, 엄마, 가지 마세요. 엄마, 사랑해요. 숲속엔 울음 섞인 메아리만 남았고 데이비드는 처음으로 진짜 버려짐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가슴속에는 인간도 기계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것은 슬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없는 사랑과 그리움이었습니다. 1부가 마무리되었네요. 어떠셨나요? 2부에서는 엄마를 찾아가는 데이비드의 엄청난 모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수가 2부 영상을 만드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